안녕하세요. 알고레스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지표의 꽃이라 불리는 MAC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CD는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의 약자로 추세의 강도와 방향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가장 신뢰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MACD의 기본 원리부터 실전 매매 전략까지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MACD는 1970년대 제럴드 아펠이 개발한 추세 추종형 보조지표입니다. 자산 가격의 추세 강도, 방향, 모멘텀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최근 가격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지수 이동 평균을 도입함으로써 지표의 반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MACD 지표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MACD선, 둘째는 시그널선, 셋째는 히스토그램입니다. MACD선은 단기와 장기 지수 이동 평균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시그널선은 이 MACD선의 9일 이동 평균선으로 매매 신호의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은 두 선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여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제로선 돌파는 12일 EMA가 26일 EMA를 추월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장의 중장기적인 지배력 변화를 나타냅니다. 투자 고수들은 제로선을 시장 편향의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MACD 선이 제로선 위에 있을 때는 매수 기회만 찾고 제로선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 기회만 노림으로써 매매의 승률을 비약적으로 높입니다. 또한 제로선 아래에서 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는 극단적 과매도 구간에서 상승장 전환할 확률이 높습니다. 히스토그램은 가격보다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선행지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막대의 높이가 정점을 찍고 낮아지기 시작하는 험프 형상은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좁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발생할 선 교차의 조기 신호가 됩니다. 공격적인 트레이더들은 히스토그램이 제로선 근처에서 수축하며 정체될 때 변동성 돌파를 준비합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과 지표의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정교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가격은 고점을 높이는데 MACD 지표의 고점은 낮아진다면 상승 동력이 이미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반대로 주가는 하락하는데 지표는 상승한다면 강력한 바닥 신호인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숙련된 트레이더들이 가장 신뢰하고 기다리는 최고의 반전 매매 타점입니다. 한편 히든 다이버전스는 현재 추세의 강화를 의미합니다. 하락 추세 중에 주가 고점은 낮아지는데 지표 고점이 높아진다면 하락세가 더 지속될 신호입니다. 반대로 상승 추세에서 주가 저점은 높아지는데 지표 저점이 낮아지면 추가 상승을 예고합니다. 만약 가격이 동일한 높이의 쌍봉이나 쌍바닥을 형성할 때 MACD가 고점을 낮추거나 저점을 높인다면 모멘텀의 심각한 불균형을 경고합니다. 만약 이러한 다이버전스가 연속해서 2번, 3번 나타난다면 이는 시장이 극도로 과열되었거나 침체되었음을 의미하며 반전의 확률과 폭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리 투자의 대가 알렉산더 엘더 박사는 MACD를 자신의 3종 스크린 매매 체계의 핵심 엔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일봉을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면 상위 타임프레임인 주봉의 MACD 히스토그램을 참고하여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뒤 일봉을 통해 주봉의 추세와 반대의 움직임을 찾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격의 움직임에 집중하여 진입 시점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3중의 필터링을 통해 확률이 낮은 거래를 배제하고 시장의 큰 흐름에 몸을 싣는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MACD의 창시자인 제럴드 아펠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설정의 MACD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교한 전략을 고안했습니다. 매수를 할 때는 12, 26, 9로 설정하여 빠른 타이밍을 잡고 매도를 할 때는 19, 39, 9로 설정하여 노이즈를 걷어내고 추세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투자자의 목적과 자산의 특성에 따라 MACD 설정값은 유연하게 변해야 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스캘핑에서는 5, 35, 5 또는 5, 13, 8을 통해 즉각적인 모멘텀을 포착합니다.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8, 17, 9를 사용하여 휩소를 방지하면서도 빠른 진입을 가능케 합니다. 주요 통화상 간의 거래에서도 가장 높은 승률을 보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스윙은 대중적으로 12, 26, 9가 가장 널리 쓰이며 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21, 59를 통해 큰 추세를 추적하는 데 활용합니다.
MACD의 약점인 지연성과 횡보장에서의 휩소를 보완하기 위해 고수들은 성격이 다른 지표들을 조합하여 사용합니다. MACD가 추세의 방향을 보여준다면 RSI는 가격의 과열 상태를 보여줍니다. 또한 추세의 강도를 보여주는 ADX와 함께 활용하거나 가격의 변동성 범위를 알려주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여 승률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횡보할 때 MACD는 중심선 근처에서 자주 꼬이며 가짜 신호를 남발합니다. 이럴 때는 상위 타임프레임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다이버전스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격이 강력한 지지선이나 저항선에 도달했을 때 MACD 히스토그램이 비정상적으로 큰 값을 기록한 후 줄어드는 현상을 포착합니다. 이는 모멘텀의 폭주 이후 일시적 반등이나 조정이 올 것임을 의미하므로 이때는 반대 방향으로 짧게 거래하는 페이딩 전략을 취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표도 철저한 자금 관리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때문에 투자 고수들은 단일 거래에서 총 자본의 2% 이상을 잃지 않도록 포지션 규모를 조절합니다. 매수 시 손절가는 MACD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캔들의 저점이나 최근의 스윙 저점 아래의 1에서 2% 정도 여유를 두고 설정합니다.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서는 손절가를 지속적으로 높여 수익을 보존합니다. MACD 히스토그램이 정점을 찍고 반대 방향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때 포지션의 절반을 익절하고 나머지는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데드크로스를 보낼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MACD 지표는 기술적 분석의 바이블과도 같은 존재이나 이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과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여 자신만의 통합 의사결정 루프를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위 타임프레임의 MACD 히스토그램을 통해 방향성을 확인하고 ADX 지표를 통해 현재 장세가 추세장인지를 판별한 뒤 다이버전스를 통해 진입 트리거를 탐지합니다. RSI 지표도 교차 검증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뒤 리스크를 관리하여 매수 및 손절 익절 기준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MACD는 단순히 사고파는 신호등이 아니라 시장의 심리와 에너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원칙 없는 매매는 투기이지만 지표를 활용한 통계적 매매는 투자가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의 매매 시스템에 녹여내어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